네, 안녕하세요. 보이스 오브 라이프의 이명수입니다. 오늘은 정의, 데피니션, 어떤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자신의 심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두서없이 해볼까 합니다. 조던 피터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국내에서도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이 번역되어 나와 있고, 유튜브나 SNS 팔로워 수가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석학인데요. 한 번은 그분의 영상에서 이런 대화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정 대화의 컨텐츠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맥락인데요. 사회자인지 청중인지가 그분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의 대화법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런 게 있습니다.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일단 깔죠. 맞죠? 네,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과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그것에 대한 정의에 대한 합의 또는 공감대가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그런 비슷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나는 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쓴다. 그런데 평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평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시험이 됐건 어떤 입사가 됐건 승진이 되었건 어떤 식으로든 구조화된 평가는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평가라는 단어를 일반적인 사회적인 상황이나 친구관계나 이런 데서 자네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과 연관된다는 거죠. 평가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의미가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단어를 일반적인 사회 상황에서 쓰게 된다 그러면 그 평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객관적이고 입체적인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일상생활 매일매일의 순간에 나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신경 쓰이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일상이 평가의 연속이라면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반인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의견일 뿐이라는 겁니다. 매우 단편적인 내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에 대한 의견이라고 보는 것이 어쩌면 그나마 이제 좀 중요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친구라는 단어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친구들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친구들이 나를 괴롭혀요. 친구들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줘요. 친구들이 나를 놀려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친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는 나를 놀리고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나를 배신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가장, 내 내면을 가장 내 어떤 객관적인 기준보다, 객관적인 조건보다 내 내면의 자아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친구입니다. 내가 슬플 때 위로를 해주는 것 플러스 내가 잘 됐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친구라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이 나를 상처를 주고 나를 놀리고 그렇습니까? 그거는 친구가 아니죠. 그것은 그냥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같은 반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냥 아는 사람,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냥 아는 동료, 어떤 사회적인 관계에서 알게 된 그냥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지인이죠. 내 이름을 알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고 내 성격을 대충 아는 사람들이 지인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누구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입장들이 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친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진짜 친구는 그 숫자가 한 명이건 두 명이건 세 명이건 상관없이
내가 잘 될 때 기뻐해주고 내 조건보다는 내 내면의 자아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이 나를 상처를 줬어, 내가 아는 사람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줬어, 내가 아는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의 상처가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가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아는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입장을 바꾼 것 뿐이에요. 물론 그것 자체도 스트레스풀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 친구한테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쾌락주의 철학의 대표 창시자죠. 에피크로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쾌락은 뭐 이렇게 흥청망청 노는 것이 아니라 쾌락주의 철학은 우리가 욕구를 최소화함으로써 사람의 욕구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무한대의 욕구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분자를 아무리 많은 것을 큰 수를 분자에다 넣더라도 분모가 무한대가 되면 다 0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쾌락주의 철학자는 분모를 최대한 줄이자라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금욕주의 같은 것과 좀 비슷합니다. 에피크로스가 행복의 3대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우정입니다. 사랑도 아니고요, 우정이에요. 내 내면의 자아를 사랑하는, 내 내면의 자아를 인정해주고 좋아하는 친구와의 우정이 행복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정은 매우 중요한 가치인데, 그 우정을 나누는 사람들이 결국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구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중에 누가 진짜 친구인지를 잘 분별해내는 것, 친구한테 상처받았다고 이야기를 할 때, 생각을 할 때 진짜 친구였는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자유고 세 번째는 사색인데요. 오늘의 주제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와 비슷하게 연인, 부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여자친구한테 또는 남자친구한테 또는 부인한테 또는 남편한테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거 역시 이건 조금 약간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나의 연인이라면, 부부 관계라면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내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관계, 그것이 진정한 이성관계이자 연인관계이자 부부관계입니다. 그 사람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마약같이 들뜬 사랑에 취해서 내 모든 것을 제껴놓고 오로지 그 사람한테만 몰입하게 된다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연인관계의 초반에 나타나는 아주 강렬한 스파크,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아주 강렬한 사랑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개는, 많은 경우에는 마약같이 증발된 그런 어떤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관계는 대개는 끝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상대는 나를 의식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몰입하고 집착하고 이렇게 빠지는 것들을 활용하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진정한 연인관계, 진정한 부부관계는 그 사람이 있음으로써 내가 내 일을 더 잘하고 싶게끔 만드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연인관계고 부부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게 만드는 사람, 내가 내 공부를 더 챙기게,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내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마음가짐을 하게 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뜨거운 것은 덜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관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하고 내가 내 것을 다 팽개치게 만드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냥 그것뿐이에요. 그런 경험도 인생에서 중요한 경험일 수 있겠습니다만 진정한 연인관계, 부부관계가 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단어를, 관계적인 단어를 정의를 할 때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봄으로써 그 상처를 좀 최소화하기도 하고 관계를 다른 관점으로 본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보이스 오브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